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의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라는 핑크빛 소식이 퍼지며 지루했던 관망세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완화 가능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의 소폭 상승을 견인했죠.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34%나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S&P 500도 0.83% 오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안전자산인 금 또한 1.10%라는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여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이 0.49% 오르며 양방향 자산의 움직임에 모두 발을 걸치는 복합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듯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는 12점으로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 단계지만 어제보다 소폭 상승하며 바닥을 다지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1억 272만 5천원 선에서 0.57%의 견조한 상승을 보였고 이더리움 역시 314만 1천원으로 0.26% 올랐지만 XRP는 1979원으로 0.80% 하락하며 개별 종목 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란 갈등의 향방과 더불어 다가오는 미국의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및 FOMC 위사록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특히 중립금리 논의와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분산금융, NFT, 그리고 국경 간 디지털 결제 수요의 성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주목할 만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와 지정학적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겠지만 긍정적인 기술적, 구조적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익스트림 피어 단계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움직임이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주간입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0위 제로베이스 브리핑입니다. 제로베이스 차트를 보면 현재 150원에 거래되며 3.45%의 상승세를 기록,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67%나 확장된 채 RSI 76.7을 기록하며 명확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죠. 글로벌 시장을 보면 나스닥은 1.34% 오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는 듯하지만 동시에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 또한 1.10% 상승하며 어딘가 미묘한 리스크 심리 변화를 속삭이는 중입니다. 이 복잡한 시그널 속에서 제로베이스는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로베이스는 2일 전 코인마켓캡에서 강세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알렸고 이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매수 영역이라는 기술적 지표는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이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음을 경고하죠. 나스닥의 활기찬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금의 상승은 투자자들이 한편으로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인마켓캡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67,000달러를 유지한다면 제로베이스는 0.098달러 근처의 저항선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하니 비트코인 흐름을 주시해야겠습니다. 현재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만약 나스닥의 강세가 이어지고 비트코인 또한 67,000달러를 확실히 지지하며 상승한다면 제로베이스는 1차 저항선인 160원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며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거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면 과매수 상태인 제로베이스는 핵심 지지라인인 112원까지도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 매크로 지표와 비트코인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거래량 19위 마스크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마스크네트워크 차트를 보면 현재 5.96%라는 인상적인 상승률로 747원을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이 0.83%, 나스닥이 1.34% 상승하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마스크도 이 분위기를 제대로 탄 모습입니다. 다만 안전자산인 금이 1.10%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의 미묘한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비트코인 역시 0.49% 상승하며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네트워크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현재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8.4%로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며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20일 이평선 대비 플러스 12.2%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평소 대비 9.4배나 급증했고 OBV 지표가 확실히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시세 변동성 확대와 함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나스닥 상승세와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흐름이 마스크네트워크의 매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금시장의 움직임은 상승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마스크네트워크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지만 단기 과열 신호와 금가격 상승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일단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662원 선을 굳건히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면 단기 조정이 심화될 수 있으니까요. 1차 저항 라인인 742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만약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금가격 상승세가 가속화되어 리스크 회피 심리가 더욱 강해진다면 현재 과열된 구간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여전히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K와 D 지표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급등 후의 변동성에 대비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8위, 인투이션 브리핑입니다. 인투이션 차트를 보면 현재 107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변동률 7.65%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로 평가되지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5.5%로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재미있게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이 1.10% 상승하며 리스크 심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거시경제 요인들이 인투이션의 급등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인투이션에 대입해 볼까요? 금가격의 상승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인투이션의 경우 폭발적인 거래량 8.9배 증가와 OBV 지표의 상승이 시세 변동성 확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0.49% 상승하며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과열 우려도 공존합니다. RSI 62.15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나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 속에서 인투이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인투이션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진 동시에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한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금가격 상승이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를 더 강화한다면 이는 크립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인투이션에도 단기적인 조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지지라인인 106원 유지가 중요하며 이곳이 1차 저항 라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레벨에서의 움직임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 구간임을 인지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 재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음 방향성을 확인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17위, 사하라 AI 브리핑입니다. 사하라 AI 차트를 보면 현재 34원, 24시간 동안 7.38% 하락하며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33.6%로 크게 확장되어 시장의 변동성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죠. 흥미로운 건 나스닥이 1.34%, S&P 500이 0.83% 상승하며 기술주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AI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1.10%나 오르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이런 미묘한 심리 변화가 사하라 AI 같은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스닥의 상승세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사하라 AI의 하락세는 AI 섹터 로테이션의 냉각이라는 뉴스 분석과 맞물려 있습니다. 비트코인마저도 0.49%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사하라 AI는 이를 하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죠. 금값 상승이 시사하는 위험 회피 심리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기술적 분석상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RSI가 31.7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가리키는 점도 현재 사하라 AI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121선 붕괴 우려 같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현재처럼 나스닥은 강하지만 위험 회피 심리가 공존하는 묘한 상황을 유지한다면 사하라 AI는 단기적으로 32원 핵심 지지라인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금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나스닥의 강세가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로 이어진다면 사하라 AI의
2026년 에이전틱 시대 로드맵과 AI 인프라로서의 포지셔닝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선인 44원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려있죠.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어 금값이 추가 상승하고 시장 전반의 투심이 위축된다면 사하라 AI 역시 당분간은 조정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매크로 지표와 AI 섹터의 흐름을 동시에 주시하며 영리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6위, 매직에덴 브리핑입니다. 매직에덴 차트를 냉정하게 보면 현재 0.00%의 변동률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무려 6.2배나 급증하면서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진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OBV 지표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는 걸 보면 뭔가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0.83%, 1.34% 상승하며 불을 뿜는 가운데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마저 1.10%나 오르면서 글로벌 리스크 심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그널 속에서 비트코인도 0.49% 오르며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인데요. 매직에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매직에덴 같은 알트코인들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강세는 기술주 및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안전자산인 금의 동반 상승은 여전히 시장 내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음을 시사하죠. 매직에덴의 경우 현재 52주 저점 부근이라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반전 요소입니다. RSI 38.5는 아직 중립 이하의 모멘텀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지표들이 뭔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매직에덴의 향방은 이 복합적인 매크로 시그널과 기술적 움직임의 줄다리기 속에서 결정될 겁니다. 만약 나스닥의 강세가 지속되고 비트코인이 견고한 흐름을 유지한다면 매직에덴은 1차 저항 라인인 178원 돌파를 시도하며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이 추가 상승하며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진다면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인 138원 방어 여부가 중요해지겠죠. 현재 스토캐스틱 K, D 지표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시하며 시장의 다음 수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급증과 OBV 상승은 기대감을 주지만 일목균형표가 보여주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거래량 15위, 카브 브리핑입니다. 카브 차트를 보면 현재 89원 선에서 4.95% 상승하며 거래량도 평소 대비 6.1배나 폭발적인데요. 오늘 나스닥이 1.34%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소폭 오르면서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이 1.10%나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뭔가 미묘한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이 작은 카브 코인이 어떤 춤을 추고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 특히 나스닥의 랠리는 카브 같은 성장형 자산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카브는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을 확대하며 상승 모멘텀을 키우고 있고 RSI도 61.3으로 힘찬 발걸음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현재 52주 저점 부근이라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1% 이상 오르면서 혹시 모르니 대비하자는 심리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달러 강세나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매크로 변수가 부상할 때 카브 같은 알트코인의 단기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어떨까요? 만약 나스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비트코인이 견고한 흐름을 유지한다면 카브는 현재 88원의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을 굳건히 지키며 1차 저항 라인인 90원을 넘어설 잠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더 커져 금리 인상 이슈나 달러 강세가 심화될 경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처럼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아직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을 주시하며 상승 모멘텀을 즐기되 언제든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포지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늘 그렇듯 시장은 유쾌한 변동성을 선물하니까요. 거래량 14위, GK싱크 브리핑입니다. GK싱크 차트를 보면 현재 23원에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2.58%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31.6%로 크게 확장된 와중에 거래량까지 평소 대비 8.7배 급증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안전자산인 금이 1.10%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나스닥과 S&P 500이 소폭 상승한 와중에 리스크 심리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시장 흐름 속에 GK싱크가 오늘 톱 루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꽤나 흥미로운데요. 비트코인이 0.49% 오르는 동안 안전자산인 금이 1% 넘게 상승했다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한편으로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K싱크는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기술적 분석 결과처럼 매크로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6.5%, 20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15.0%를 크게 하회하며 깊은 침체 구간에 빠져들었고 OBV 지표마저 하락 방향을 가리키는 걸 보면 여전히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RSI 29.7과 스토캐스틱 K 18.2는 GK싱크가 과매도 구간, 즉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금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리스크 회피였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알트코인 시장으로 전이된다면 GK싱크는 긍정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MACD 히스토그램이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장되고 있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인 만큼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22원을 지키는 선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며 1차 저항 라인인 31원 돌파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13위, 온톨로지가스 브리핑입니다. 온톨로지가스 차트를 보면 현재 141원으로 24시간 만에 9% 넘게 뚝 떨어지며 5일 이평선 이격도가 플러스 8.5%에 달하는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무려 83.2%까지 확장되며 변동성 폭탄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안전자산인 금이 1.1%나 오르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나스닥과 S&P 500은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온톨로지가스의 급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매크로 변화의 신호탄일까요? 지금 온톨로지가스는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기술적 분석을 받았지만 보시다시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중입니다. 불과 19시간 전에는 무려 8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화려하게 주목받았지만 과유불급. RSI 70.1과 스토캐스틱 K 56.5는 이제 좀 쉬어가야 할 때라고 경고하는 듯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금값 상승은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나스닥의 견조한 상승세는 여전히 기술 관련 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게 합니다. 온톨로지가스의 경우 며칠 전 강력한 신원 인프라가 기업과 금융 블록체인 채택에 필수적이라 긍정적이라는 뉴스도 있었던 만큼 현재의 조정은 펀더멘털보다는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톨로지가스는 1차 저항선인 143원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금값이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나스닥마저 흔들린다면 알트코인들은 매크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고 있어 상승 모멘텀 자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96원 핵심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시장의 리스크 심리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함은 언제나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거래량 12위, 롬바드 브리핑입니다. 롬바드 차트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현재 460원 선에서 마이너스 2.75% 위 하락세를 보이며 압도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RSI는 10.5, 스토캐스틱 K는 4.5로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상태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자산인 금이 1.10% 상승하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1%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은 자산시장 전반의 복합적인 심리를 보여줍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하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어 롬바드와 같은 개별 알트코인의 움직임은 더욱 미묘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이런 글로벌 매크로 흐름 속에서 롬바드는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기술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 대비 33.5%나 크게 하회하고 볼린저 밴드 폭이 153.3%까지 확장된 것은 시장이 높은 변동성 속에서 퀄리티로의 도피,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인마켓캡의 분석처럼 광범위한 알트코인 심리 전환 없이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스왑스페이스와 MEXC 위 2026년 가격 전망은 일시적인 단기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과매도 상태가 잠재적 기회를 품고 있다는 시그널도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 속에서 롬바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1% 위치에 있다는 점은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강한 신호입니다. 이는 매크로 리스크 심리가 완화되거나 알트코인 섹터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온다면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죠.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61원을 기준으로 삼고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물론 1차 저항 라인인 1219원까지의 상승은 아직 멀고 험난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를 읽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11위, 카이트 브리핑입니다. 카이트 차트를 보면 현재 마이너스 14.17%, 무려 35원이나 하락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안전자산인 금이 1.10% 상승하며 리스크 회피 심리가 꿈틀대는 가운데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또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죠. 이처럼 거시 경제 지표들이 제각각 다른 신호를 보내는 혼란 속에서 카이트는 오늘 확실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조세 속에서 카이트는 Q1 2026 메인넷 출시와 3월 첫 글로벌 해커톤 같은 굵직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바로 시장에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가격 방어력 약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거래소의 마진거래 상장 폐지 소식까지 겹치면서 유동성마저 위축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심리 변화와 더불어 개별 코인의 유동성 문제가 현재 카이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RSI 32.0, 스토캐스틱 K 14.6으로 명백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며 확실한 하락 우위 속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으로 20일 이평선 대비 무려 24.6%나 크게 하회하고 있어 되돌림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죠. 현재 단기 핵심 지지라인 175원과 1차 저항라인 388원을 염두에 두시고 높은 변동성 속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AI 에이전트와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품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환경과 유동성 이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2위, 폴리메시 브리핑입니다. 폴리메시 차트를 보면 오늘 73원에서 마이너스 8.25% 하락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안전자산인 금까지 1.1% 오르면서 리스크 심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폴리메시는 기술적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기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매크로 속에서 금이 오르는 건 또 뭘 의미할까요? 복잡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폴리메시는 어떤 길을 택할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런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폴리메시의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S&P 500과 나스닥의 강세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며칠 전 폴리메시가 규제된 증권 및 실물자산용 블록체인이라는 점에서 플러스 24.38%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점을 상기하면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라는 방패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안정성을 추구하는 폴리메시의 본질이 더욱 빛을 발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안정적인 거래량과 상승 방향을 유지하는 OBV,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는 일목균형표 분석은 현재 가격 하락이 단기 조정일 뿐이라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폴리메시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65원 핵심 지지라인을 사수하며 1차 저항 라인인 78원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현재 RSI 59.6으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K, D값은 추가 방향성 확인이 필요해 단기 박스권 횡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에 따라 폴리메시에 규제 준수라는 가치가 부각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발맞춰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장기 전망입니다. 폴리메시는 5년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월봉 주요 지지선은 317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추세 전환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암호화폐, 과연 이 역설적인 매력이 장기적인 추세까지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래량 9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현재 테더의 가격은 1518원으로 52주 고점 부근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변동률은 0.13%로 미미하지만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데요. 오늘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0.83%,
1.34% 상승하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의 대명사금이 무려 1.10%나 치솟으며 혹시나 하는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런 미묘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테더는 달러 페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현재 테더의 가격은 1,518원으로 달러 인덱스 상승과 맞물려 원화 기준으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에 볼린저 밴드 폭이 4.0%로 매우 좁게 수축되어 있어 곧 강한 방향성 돌파, 이른바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되는데요. 거래량은 평소 대비 0.4배 수준으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 시장의 상승과 동시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급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약 금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가 짙어진다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겁니다. 반대로 나스닥 등 위험자산 시장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테더는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유동성 허브이자 이익 실현 후 대기자금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겠죠. 현재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482원, 1차 저항 라인은 1535원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스퀴즈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만큼 이 지지 저항 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든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 시장의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8위, 온톨로지 브리핑입니다. 온톨로지, 현재 137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6.80%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12.3%나 이격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 와중에 글로벌 시장은 어땠을까요? 나스닥이 1.34% 상승하며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안전자산인 금이 1.10%나 훌쩍 뛰었다는 겁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히 위험자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느끼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온톨로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스닥의 강세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 기류를 불어넣지만 금값 상승은 분명 변동성 장세에 대한 경고등입니다. 온톨로지는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기술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침체 구간에 진입하며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시점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무려 154.7%로 확장되어 변동성이 극도로 높은 국면임을 보여주고요. RSI 71.2와 스토캐스틱 K 53.7은 과매수 구간임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위험이 큰 구간이라는 거죠. 상승장 속 숨겨진 조정의 움직임, 놓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과매수 상태와 조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76원 부근의 핵심 지지라인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며 1차 저항 라인은 178원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20일 이평선 대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가 지속된다면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톨로지의 5년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403원 부근으로 현재 가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단기적 흐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코인의 장기적 위치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7위, 세이프 브리핑입니다. 세이프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에서 10.76% 상승하며 175원을 기록, 확실히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이 1.10% 상승했는데 같은 날 나스닥도 1.34%나 뛰었죠. 일반적으로 금이 오르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데 나스닥 같은 성장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이프 코인의 움직임은 이러한 이중적인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안전과 성장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최근 비트코인 관련 뉴스에서 언급된 범용담보와 새로운 규제 세이프 하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이프라는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듯 온체인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명확화는 세이프 코인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글로벌 시장이 안전자산을 찾는 움직임과 동시에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결국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이는 세이프와 같은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의 금값 상승은 어쩌면 단순히 위험 회피를 넘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심리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세이프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6.3%로 침체 구간에 진입해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 0.1배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죠. 하지만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온체인 자산의 안전한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현재의 숨고르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55원, 1차 저항 라인은 195원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을 요구하는 만큼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움직임이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6위, 제타체인 브리핑입니다. 제타체인 차트를 보면 현재 76원 선에서 1.74%의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평소 대비 3.9배나 급증하면서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죠. 글로벌 시장은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0.83%, 1.34% 상승하며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안전자산인 금 역시 1.10%나 오르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도 동시에 감지되는 오묘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0.49%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제타체인 역시 이 복합적인 시장 심리 속에서 다음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제타체인의 움직임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강력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 가격 상승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시장의 잠재적 불안감과 함께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자들은 68원의 핵심 지지라인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죠. 하지만 어제 보도된 코인마켓캡 소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타체인이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에서 AI 상호 운용성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2.0 버전과 아누마를 론칭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1월에 이미 이뤄진 일이지만 다시금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체인 간 연결을 넘어 AI 시대를 겨냥한 확장 전략은 현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이라는 점과 맞물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 달러 인덱스의 미미한 상승 등 거시경제의 불안한 기류 속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기술적 진보는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현재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더 뚜렷해진다면 제타체인 역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 1차 저항선인 86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9배 급증한 거래량이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OBV 지표의 긍정적인 신호를 시세가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하지만 금 가격 상승이 의미하는 것처럼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거나 기술적 분석에서 지적된 확실한 하락 우위가 이어진다면 현재의 68원 지지라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결국 제타체인의 미래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 속에서 AI 상호 운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이 얼마나 시장에 침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와 68원 지지라인, 86원 저항 라인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5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에서 314만 1000원, 소폭 0.26% 상승으로 다소 숨죽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스닥이 1.34%나 펄펄 날아다니고 S&P 500도 0.83% 오르는데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까지 1.10%나 치솟는 이 묘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더리움은 고작 0.26%라니 뭔가 의미심장하죠? 달러 인덱스도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글로벌 시장이 혼돈의 춤을 추고 있는 와중에 이더리움은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흥미로운 글로벌 매크로의 칵테일 속에서 이더리움의 위치를 한번 짚어보죠. 금이 급등하는 건 분명 시장의 리스크 심리의 변화가 감지됐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이게 맞나? 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섞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여전히 성장 자산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탈중앙화 금융과 웹3이 핵심 인프라이자 플랫폼이죠. 최근 자산가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이 상위라는 소식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보여주지만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여전히 거시경제의 복잡한 셈법 속에 갇혀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쏭달쏭한 매크로 환경에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거래량이 평소의 0.3배 수준으로 줄어든 숨고르기 장세라고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건 아직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냉정한 신호죠. 만약 글로벌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 쪽으로 기운다면 금의 상승세와 함께 이더리움도 핵심 지지라인인 302만 8천원까지의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스닥처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고해진다면 1차 저항 라인인 335만 281원을 뚫고 시원하게 달려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매크로 지표, 특히 금과 나스닥의 추이를 꾸준히 보면서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은 바로 보안과 확장성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재단에서 1조 달러 보안 프로젝트 보고서를 공개하며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과 불변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인프라를 지탱할 굳건한 기반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퀀텀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언급한 것 역시 이더리움 기술의 표준화와 범용성을 방증합니다. 현재의 숨고르기 장세와 단기 조정은 어쩌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웅크림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인마켓캡이나 코인코덱스의 내년 이더리움 가격 전망치인 최대 3,836.59달러는 이러한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거시경제의 안개 속에서도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가치와 개발 로드맵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량 4위, 베라체인 브리핑입니다. 베라체인 차트를 보면 현재 624원 선에서 24시간 동안 4.29% 하락하며 확실한 하락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14.2%나 크게 밑돌고 있어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이 상당한데요. 흥미롭게도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1.34%, 안전자산인 금이 1.10% 오르면서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고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훈풍 속에서 베라체인만 유독 역풍을 맞는 걸까요? 변동성이 48.9%로 크게 확장된 볼린저 밴드를 보면 지금 베라체인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심리 변화는 언제나 투자자들을 고민하게 만들죠. 금이 오르면 어라, 안전자산 선호인가? 싶다가도 나스닥 상승을 보면 기술 성장주는 역시 하는 간극이 생깁니다. 베라체인의 현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코인마켓캡 뉴스에서 베라 토큰이 비트코인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일주일 만에 2배나 뛰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강력한 보안 강화, 핵심 프로토콜 개선, 그리고 개발자 도구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매크로 흐름과 달리 베라체인 자체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차트가 보여주듯 현재는 확실한 하락 우위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미묘한 리스크 심리가 신규 투자 유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라체인의 현재 가격이 52주 최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9%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과매도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여기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5.5배나 급증했고 OBV 지표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시세 변동성 확대와 함께 잠재적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심리 변화와 베라체인 자체의 기술력 강화 노력이 맞물린다면 현재의 확실한 하락 우위 구간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549원을 기준으로 하방을 지키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인 905원 돌파 여부가 향후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량 3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억 272만 5천원 선에서 0.57% 소폭 상승하며 57만 8천원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S&P 500 0.83%, 나스닥 1.34%, 다우존스 0.35% 상승하며 훈풍이 부는 듯하지만 비트코인의 달러 기준 상승률은 0.49%로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이 무려 1.10%나 오르면서 글로벌 리스크 심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죠. 나스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0.16% 상승한 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전한 곳에라는 투자자들의 복합적인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복잡한 매크로 환경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망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에서도 현재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파악되는데
평소 대비 0.3배 수준으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건 아직 매물을 더 소화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의미고요. 다만 RSI는 52.1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스토캐스틱 K43.5, D36.6 이 추가적인 방향성을 확인시켜줄 때까지는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지지라인 1억 164만 9,950원, 1차 저항 라인 1억 790만 7,206원을 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금가격이 올해 비트코인과 주식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런 시장 심리와 배를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만약 금을 향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진다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횡보하거나 약보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땐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억 164만 9,950원 부근에서의 반등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며 매물 소화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온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특히 나스닥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 인덱스가 하락 전환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억 790만 7,206원의 1차 저항선을 뚫고 상승 모멘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매크로 지표와 암호화폐 시장 내 새로운 촉매제 발생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5년 월봉 기준 여전히 대세 상승 채널에 굳건히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7,746만 2,35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설령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해도 이 장기 추세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5년 흐름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선 디지털 골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기술적 발전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대세 상승 채널 안에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숨고르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2위, 모멘텀 브리핑입니다. 모멘텀 차트를 보면 현재 25.29%의 급등세를 보이며 213원에 거래 중인데요. 평소 대비 16.5배나 급증한 거래량과 함께 강력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무려 21.2%에 달하며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RSI 79.8, 스토캐스틱 K56.0으로 과매수 영역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강세는 안전자산인 금이 1.10% 상승하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1.34%, 0.83% 오르며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흐름과 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런 복합적인 움직임이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양면적입니다. 금값이 오르며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면서도 동시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현재 MACD 히스토그래미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자체적인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지만 20일 이평선 대비 24.1%나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중기적으로 되돌림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즉, 글로벌 시장의 훈풍을 등에 업고 달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피로감 누적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 속에서 모멘텀의 향방을 예측하자면 단기 과열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지라인은 181원으로 견고해 보이지만 과매수 구간에서 언제든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증시가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금값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모멘텀은 1차 저항선인 196원을 넘어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지거나 나스닥과 같은 성장주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모멘텀 또한 평균 회귀 압력을 받아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기술적 지표들이 과열 해소 시그널을 보낼 때까지 숨고르기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거래량 1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 차트를 보면 현재 1979원에서 24시간 변동률 마이너스 0.80%를 기록하며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0.83%, 1.34%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드는 듯했지만 안전자산인 금 또한 1.10%나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해 이 모든 요소들이 코인 시장에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혼조세 속에서도 XRP 관련 뉴스는 주목할 만합니다.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리플이 클래리티 법에 따라 에스크로 물량을 강제 매각할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문서에서 XRP가 은행 사용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과 코인베이스 내 XRP 공급량이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며 홀더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시사한다는 점은 XRP의 펀더멘탈과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서는 리플의 16조 달러 규모 XRP 레저 계획이 유출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장기적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XRP는 확실한 하락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OBV도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 매물 소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RSI 31.0, 스토캐스틱 K 13.0이라는 과매도 구간은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지금은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928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2218원입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반등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XRP를 바라보면 5년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1486원 부근을 견고하게 지켜낸다면 현재의 단기적인 하락 압력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며 1928원 지지 여부와 2218원 저항선 돌파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가격에 반영되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개선될 경우 현재의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 상승 추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1486원의 월봉 지지선 유무를 확인하며 현재 52주 저점 부근이라는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XRP의 장기적인 사용처 확대와 시장 점유율 증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의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